유형 13 자체 방정식 이거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를 괴롭힐 거야. 계속해서 괴롭힐 거고 지금 딱 한 번 설명할 텐데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물론 이거 배운 친구도 있으니까 뭐 대충 설명은 들었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유형 13번 자체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처음에 어렵죠. 말 어렵죠. 자체 방정식 내용도 좀 어렵죠. 그런데 한 번 이해하고 나면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자취를 식으로 표현해라. 자취를 식으로 표현해 줄래? 그게 바로 자체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한다면 점은 그냥 포인트요. 점이죠. 근데 점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점은 두 가지가 있다. 정점이 있고 동점이 있다. 그러면 정점은 fixed, 고정된 점이죠. 동점은 moving, 움직이는 점이죠. 아, 이거는 고정된 점, 이거는 움직이는 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래. 근데 그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럼 좌표를 내가 설정해야 돼.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뭐 마땅히 할 거 없으면 뭐 그냥 A, B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풀었으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 될 텐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죠. 점이 고정돼 있어. 좌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점은 고정된 점이야. 그러면 A하고 B는 고정된 숫자야. 고정된 숫자.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A와 B는 정해진 숫자다. 상, 컨스탄트. 정해져 있는 숫자다. 변하지 않는 숫자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뭐 이렇게 놔도 되고 아니면 뭐 점을 이렇게 놔도 되겠죠. 고정된 점은 X1, Y1이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X1, Y1이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넓게 그냥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작은 숫자를 붙이게 되면 그냥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얘는 고정된 점이다. 정확히 가고 싶다면 X1과 Y1은 상수라고 써주면 될 텐데 굳이 얘는 쓰지 않아도 그냥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 옆에 그냥 조그만 숫자가 붙어 있으면 쟤는 고정된 점이다. 그러면 고정된 점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인 거야. 이제 어떤 점이 있어. 근데 이 점은 움직여. 움직이는 점이야. 밤새 눈이 왔는데 아침에 딱 눈 뜨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마당에서 막 움직여서 뭐를 남겼냐면 흔적을 남겼어. 흔적이고 조금 흔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민망하니까 우리가 자취라고 얘기를 하죠. 자취다. 아, 점이 있어. 점이 움직여. 움직여서 흔적을 남겼단 말이야. 그러면 볼게. 이 흔적을 내가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움직이는 점은 그때그때 위치가 변해. 위치가 변해? 그러면 어떤 점이 있는데 위치가 변한대.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 점을 좌표로 나타냈을 때 그 좌표가 변한다는 얘기야. 점이 움직인다는 건 바꿔 말하면 좌표가 그때그때 바뀐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네. 좌표를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좌표가 변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놓죠. XY라고 놔야겠구나. 그럼 이때 XY는 선생님 A, B라고 놨어. 이때 A, B는 상수야. 변하지 않는 수야. 그런데 지금은 위치가 변해. 바꿔 말하면 좌표가 변해. 그래서 내가 XY라고 놨고 이때 XY는 변하는 수죠. 그걸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하죠. 아, 그걸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하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결론. 문제에서 어떤 점이 움직여?
그러면 1단계. 이거는 그냥 이해를 못하더라도 암기했으면 좋겠어. 1단계. 동점은 무조건 좌표를 변수로 잡는다. 동점은 무조건 좌표를 변수로 잡아야 한다. 두 번째, 얘를 식으로 표현해야 돼. 얘를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x와 y 사이의 식으로 표현해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문제에서 뭐를 줘야 돼? 조건을 줘야지. 문제에서 반드시 조건을 줄 거야. 조건이 개입될 거야. 그러면 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x와 y 사이의 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자체의 방정식이야. 더 이상 내가 쉽게 설명해 줄 수 없고 교과서나 시중에 있는 어떤 기본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수능 볼 때까지 왜?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 계속 나오니까 정확하게 논리를 잡고서 그러면 변수 1단계 이거였어. 선생님 변수를 잡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수 잡으시고요. 2단계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x와 y 사이의 식을 만들면 이걸 우리가 6글자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참고 삼아서 이과 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도형과 그래프. 그걸 이과에서는 전부 다 자취로 이해한다. 이과 수학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도형과 그 다음에 그래프를 사실은 어떤 점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거든. 따라서 저 말에 굉장히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67번 문제를 보면 점 P가 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점 P가 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EX-Y 빼기 4는 0. 점 P가 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럴 때 문제에서 A라고 하는 점을 줬죠. A라고 하는 점을 줬고요. 그때 문제에서 A와 P를 이은 선분을 만들고요. 선분을 1대2로 내분하는 점. A하고 P, 선분 AP.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Q의 자취를 구하시오. Q의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 잠깐만. 대표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려운데. 대표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렵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데 조금 다른 거 하나 거칠까?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점이 두 개가 움직여. 점 P가 움직인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 점 P가 움직여. 그러면 A하고 P를 연결해봐. 연결하면 선분이 만들어질 텐데 이 선분도 움직여. 근데 그 선분에 다시 몇 대면 내분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의 자취인데? 얘의 자취인데? 시도해볼게. 어차피 문제 수가 3개밖에 없고 뭘로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으니까. 잠깐만 A스텝에서 조금 쉬운 문제가 있나 하나 보고 없으면 그냥 대표 문제를 풀게요. 없네. 자, 갈게. 일단 주어진 사과만 살짝 정리해봅시다. Y를 살짝 넘겨볼게. Y를 살짝 넘기면 이쪽에 누가 남냐면 2x 빼기 4가 남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이야.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가 대충 그려볼게. 자, 이게 바로 지금 직선이야. 자, 요 위에 점 P가 있대. 근데 이 점 P가 움직이고 있대. 오케이. 거기까지 콜. 그 다음, A라고 하는 점이 있어.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2,4야. 2,4거든? 그럼 일단 한번 슬쩍 넣어봐. 2 넣고 4 넣어봐. 주어진 식을 만족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점 A는 직선 위에 놓여있지 않다. 대충 찍어.
자, 이렇게 있어. 아, 얘는 고정된 점. 얘는 움직이는 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A하고 P를 연결하래. 그러면 선분이 만들어질 거야. 그 다음 선분 AP야. 어디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야? A부터 P까지야. A에서 P까지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1대2로 내분하는 점. 요 점을 Q라고 하겠대. 요 점을 Q라고 할 텐데 점 Q의 자취를 구하래. 자,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보자. 선생님, 여기잖아요. 여기야. 1대2 내분점이니까 여기인데 점 P가 움직여. 점 P가 여기가 있으면 선분이 변해. 선분이 변하고 이 선분을 또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게 점 Q야. 선생님, 점 P가 움직이니까 선분이 변하고요. 선분이 변하니까 점 Q도 변해. 변하면서 흔적을 남겨.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주라.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그러면 뭐 대충 눈썰미가 좀 있고 눈치가 좀 있는 애들은 점 P가 여기에 있으면 또 선분이 바뀌겠지. 바뀌겠고 또 1대2? 1대1로 내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선생님, 점 Q가 만들어내는 자취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라고 예상할 줄 아는 거. 그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야. 점 Q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점 Q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그럼 선생님 얘가 왠지 평행할 것 같은데요? 그럼 기울기가 똑같지 않을까요? 그럼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점 하나만 제가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른데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점 Q가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건 그냥 너의 그냥 상상일 뿐이잖아. 운이 좋아서 맞춘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배운 대로. 자, 간다. 선생님, 점 P가 움직이는데요. 진짜? XY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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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얘가 X하고 Y는 뭐예요? 변수요. X하고 Y는 변수요. 근데 선생님, 지금 주인공이 P야, Q야. Q가 주인공이거든? 내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 저는 주인공을 XY라고 놓으면 안 될까요? 돼. 주인공을 XY라고 놓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얘도 움직이는데? 그럼 얘도 동점인데? 동점이면 좌표를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뭘로? 변수로. 그럼 이렇게 잡아. 선생님, A, B는 상수 아닌가요? 아니.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A와 B는 변수다. 약속하면 되지. 저 A와 B는 계속해서 변한다. 저 A와 B는 계속해서 변한다. 자, 동점 두 개 나왔어. 주인공이 Q이기 때문에 Q를 내가 XY라고 놨고 당연히 얘는 변수야. 그 다음에 점 P도 움직이는 점인데 움직이는 점이니까 동점인데 변수가 쓸 게 없어. XY를 썼기 때문에. 물론 책들 같은 데는 이렇게도 써. 대문자 X, 대문자 Y도 쓰는데 나는 XY가 헷갈리는 거 싫어. 싫어서 그냥 다른 변수로 그냥 쓴 것뿐이야.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조건들을 볼게. 조건들을 봤더니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점 P는 이 직선 위로 움직인대. 당연히 얘가 점 P는 직선에다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즉 대입할 수 있으니까 대입해보자. 대입하면 X에다 A 대입하고 Y에다 B 대입하면 쓰고 났는데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식이야? X하고 Y 사이의 식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X하고 Y 사이의 식이고 지금 얘는 A하고 B 사이의 식이야. 그 다음 우리가 써먹지 않은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선분 AP A점의 좌표가 뭐였어? 2,4 B점의 좌표가 뭐였어? A, B 얘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 그 점을 Q라고 하지. 그러면 대답해줘야죠. 선생님 Q점 제가 구할 수 있는데요. 내분점 배웠으니까 간다. 이거 복습 안 해서 지금 이게 헷갈리면 대학교는 포기해. 미리 얘기하지만 복습을 하지 않고 수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고 삼아서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걔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데는 항상 그 문제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 문제 앞에.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지.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딱 결심하면 돼. 7번 풀어보고 안 풀리면 해설을 보거나 선생한테 질문해야지. 7번을 시도하고 7번을 시도하고 실패. 그래서 걔 문제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 아, 4번을 시도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야. 난 그게 보고서 그러니까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 그건 그냥 원숭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푸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거잖아. 너는 머리 1도 안 숙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걸 수학 공부라고 착각하지 마. 그냥 선생의 그냥 풀이를 보고서 이해하는 건 수학 공부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숙제로 만나는, 자기가 혼자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거, 그게 수학이지. 근데 대부분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으면 내가 수학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케이? 네 문점 뭐 배웠으니까 이거 공식 헷갈리면 교실에서 나가세요. 2개 더하면 3이고요. 1하고 곱하면 A고요. 2하고 곱하면 4고요. 2개 더할 거고요. Y좌표도 곱하면 B고요. 곱하면 8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점을 구했어. 그런데 우리가 네 분점을 뭐라고 놨지? XY라고 놨거든. 그럼 선생님, 얘가 X란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얘가 Y란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쓸게요. X는 3분의 A 더하기 4. Y는 3분의 B 더하기 8. 썼어. 자, 조건들 썼어. 요 위에 있다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네분점이 나와서 네분점 공식 써서 식을 만들었고,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인데 X좌표를 우리가 X라고 놨고요, Y좌표를 Y라고 놨지. 그럼 여기서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생각해봐. 우리의 목표가 뭐야? 자취의 방정식이요. 자취의 방정식이 뭐야? X하고 Y에 대한 식을 만들라고요. 식을 만들어내라고요. 그럼 질문? 식은 3개 있어. 근데 글자가 4가지가 있지. A가 있고, B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어. A, B는 필요 없다고. 난 X하고 Y 사이의 식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선생님,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X, Y의 식을 만들까요? 라고 한다면 간단하죠. 이게 식인데 지금? 그럼 여기 A에다 X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B에다 Y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즉, 요식을 A는 하고 정리하는 거지. 정리하면 3을 곱하고 넘기니까 3X 빼기 4. 3을 곱하고 넘기니까 3i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걸 왜 A, B라고 정리하세요? 그래야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니야. 대입하는 순간 A 대신에 얘가 들어가니까 A는 사라질 거고요. 대입하는 순간 B 대신에 얘가 들어가니까 B가 사라지겠지. 남는 건 X하고 Y가 남겠죠. 답이네. 자, 대입할게요. A에다 3X 빼기 4를 대입할 거야. 그 다음 B에다가 앞에 물론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지. B에다가 3i 빼기 8을 대입할 거야. 대입할 거고 빼기 4는 0. 이게 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전개만 하면 답이겠네. 전개하자. 6x 3i 마이너스 8 플러스 8 지워질 거고요. 빼기 4는 이게 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주관식인가? 주관식 이게 답이야.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본 다음에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 그러면 이거에다가 얘 3i를 넘길게. 그러면 3y는 6x 빼기 4인가? 3으로 나눠볼게. y는 답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그냥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답이야. 굳이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는데 내가 이렇게 정리해준 이유가 하나 있지. 자, 이걸 한번 정리해봤어. 정리했더니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왔어. 여기 봐줘. 이것도 다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이야. 이거 y 넘기면 y는 뭐가 돼? 2x 빼기 4가 돼. 그래서 처음에 나의 예상이 맞았구나. 기울기가 서로 같거든?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이거 평행선이구나. 기울기가 같으니까 평행선이고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점Q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했던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게 오케이. 좋은 습관. 누누이 얘기했어. 답이 나왔어. 미친놈처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
반드시 5초 동안 그 결과해가지고 고민해봐. 답이 나왔고 이 결과가 지금 뭐지? 내가 여기서 뭐 건질 게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 용어로 테이스트라고 얘기했고요. 이 음미하는 과정이 있어야 수학이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냥 선생님이 딱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만 메모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이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지금 대표 문제는 학교 내신 이것도 별표 쳐 내신에 잘 나올 거야. 왜? 동점이 2개거든. 점 P도 움직였고 점 Q도 움직였을 때 아 저렇게 변수를 잡는구나. 이 정도를 그냥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자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68번 문제 보면 점 A가 있어요. 점 A는 1,1 점 B는 3,2 그 다음 문제에서 P에서 A까지의 거리의 제곱 마이너스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 제곱을 구했더니 3이 되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자, 또 자취인데 일단 가볍게 보자. A는 고정된 점, B도 고정된 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점 P. 점 P의 자취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 P는 움직이는 점. 그러면 움직이는 점은 무조건 얘들아 좌표를 x, y라고 놓자. 점 P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좌측을 x, y라고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어진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죠. P에서 A까지 거리를 구해서 제곱해라. 루트를 벗겨라. 이 뜻이니까 X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 Y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 자, 이게 바로 얘들아 P에서 A까지 거리잖아. 그거의 제곱이고요. 가로 한번 쳐볼까? 그 다음 빼기. 다시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겨라 이 뜻이네. 이것도 가로 한번 쳐볼까? 자, X에서 3을 뺀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Y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그 결과는 3이다. 자, 이게 답인데? 그래서 이거 그냥 전개만 한 다음에 서로 막 지워주면 될 것 같은데? x의 제곱 빼니까 지워지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x, 여기서 마이너스 6x. 그런데 빼기니까 플러스 6x. 그러면 4x. 그 다음에 y의 제곱 빼니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y, 여기서는 마이너스 4y. 더하면 더하기 2y.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9, 4, 13. 그러면 2에서 13을 빼면 마이너스 9? 아니지. 2에서 13을 빼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거고요. 넘기면 14가 되려나? 14가 될 거고요. 2로 약분할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이것도 1차식이 나오니까 직선이 되는구나. 그 다음 잠깐만 답을 음미해 본다면 선생님 거리를 제곱하라고 돼 있는데 꼭 기억해야 돼. 거리를 제곱하는 순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 우리가 거리를 제곱해 보는 경험은 살면서 없거든. 거리를 더하거나 거리를 빼는 건 우리가 해봤어도 거리를 제곱하고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석은 잘 안 된다. 그냥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벼운 문제였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69번은 대신 결과를 외우는 게 좋고 69번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풀 거야.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풀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의 풀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별표 치고 내신은 하여간 잘 나오니까 결과는 암기하는 게 좋아요. 자, 69번엔 처음에 A가 있습니다. 8,-5고요. B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다시요. 그냥 점을 대충 찍어볼게. A라고 하는 점이 8,-5야.
굳이 뭐 쓴다면 뭐 그냥 A는 8, 마이너스니까 요즘 되려나? B는 얘들아 4,1이니까 요즘 있으려나? 자, 얘 움직이지 않는데 얘도 움직이지 않아. 고정된 점이야. 아,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두 점으로부터 뭐라고 돼 있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래. 선생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는 움직이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점 P를 X, Y라 하자. 이게 공부한 친구의 첫 번째 줄이 풀이죠. 풀이의 첫 번째 줄은 이걸로 시작해야죠. 아, 움직이는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이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으니까 P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라고 놔야겠어. 그러면 볼게. 선생님, A로부터 B로부터 같은 거리라고요? 그럼 너무 쉬운데? 중점? 이렇게? 중점이면 양쪽에서 같은 거리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옆에 있던 샤프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요쯤? 여기도 점 P가 찍힐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또 옆에 있던 샤프한 애가 요쯤? 여기에다 점 P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점 P가 여러 개 찍히겠는걸? 아,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점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구나. 자취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또 예상해 보는 거지. 선생님, 얘하고 얘로부터 같은 거리. 얘하고 얘로부터 같은 거리. 얘하고 얘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을 몇 개 찍다 보니까 느낌은 또 와. 선생님 이것도 왠지 직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그냥 너의 상상인 거지. 그걸 이제 식으로 확인해 달라는 얘기거든. 저렇게 그냥 미리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눈을 길기 전까지는 뭐 그냥 산수로 푸시겠죠. 봐, 그럼 이제 오케이, 우리의 목표는 뭐야? X하고 Y 사이의 식이야. 그럼 뭔가 조건이 필요한데 조건이 뭐가 있나 봤더니 문제에서 조건은 뭐였어?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 P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P에서 A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 그 두 개의 거리가 같다. 이게 조건이었어. 아까보다 훨씬 쉽죠. 아, 이게 조건이네. 아니, 그냥 양쪽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양쪽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럼 거리가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제곱하고 제곱할게. 왜? 루트 벗기려고.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건데 루트는 쓰지 말란 얘기니까 얘하고 얘 가지고 거리 구하면 그 다음 얘하고 얘 가지고 거리 구하면 자, 이렇게 되겠네. 지금 이게 답인가요? 네, 답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아마 감점을 하겠죠? 정리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x의 제곱, x의 제곱 지워져. y제곱, y제곱 지워져. 그럼 1차식만 남네? 그럼 1차식만 쓰면은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 그 다음 y제곱, y제곱 지워졌으니까 여기 얼마야? 10y 더하기 25. 이쪽은 x의 제곱은 지워졌고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그 다음에 여기도 y제곱은 지워졌고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자, 지우고 나면 이렇게 남을 거야. 이렇게 남을 거고 요식만 가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를 전부 다 이쪽으로 넘길까?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6x가 넘어오면 8x. 그 다음 플러스 10y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2y. 그 다음 64하고 25를 더하면 89. 얘 두 개 더하면 17. 그러면 89하고 17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72. 산수니까 뭐 산수는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약분도 되는 것 같은데요. 4로 약분되나? 4로 약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x 마이너스 3y. 약분해서 그냥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2x 마이너스 3y 빼기 18은요.
이게 답이겠구나라고 쓰시면 되겠죠. 산수로 맞나? 뭐 틀리면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하시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동점을 잡아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상상해봐라. 혹시 직선되지 않을까? 이건 못할 거야, 처음에는. 못할 텐데 그냥 내가 설명한 것뿐이고 그냥 점피를 잡고 조건만 생각해라. 그러면 양쪽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 선생님 중점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야, 이 바보야. 중점은 이 많은 경우 중에 딱 한 가지 경우잖아. 이게 중점이야? 같은 직선이 있어야 중점이지. 따라서 조건은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래서 식을 그냥 쭉 정리만 하시면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별표를 치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답을 음미해 볼까? 선생님, 얘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얘가 도대체 정체가 뭘까라고 했을 때 A하고 B를 연결해봐. A하고 B를 연결하면 선분이 만들어질 거야. 선분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구한 요 답 있잖아. 요 답은 선분 AB와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수직 이등분선. 이거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 다시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는데 두 점으로부터 어디에 있다고?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럼 답은 뭐야? 주어진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아, 선생님, 주어진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이거를 지금 외우라는 얘기야. 외우시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해 줄게. 하나만 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내가 물어볼 거야. 복습을 잘 하셨다면 그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복습 안 하시면 그때 대답은 못 하시겠지. 지금 이거잖아. 어떤 점이 있어. 그 점이 움직여.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가 뭐하다고? 같다고. 움직이는데 양쪽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야. 그걸 내가 이렇게 써볼게. P에서 A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 거리가 M 대 N이래. 다시요.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가 거리가 M 대 N이래.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뭐였어? 같다며. 둘이 같다며. 그러면 둘이 같다며. 그럼 1대1이지. 둘이 같으면 약분하면 1대1일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풀었던 거 아니야? B에서 A까지와 B에서 B까지가 1대1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거리가 같다는 뜻이니까 요 B에서 M과 N이 서로 같을 때 그때는 지금 배웠던 이게 되고요. 만약에 저 M 대 N이 깨지면 같지 않으면 얘는 1인데 얘는 2야. 그럼 1대2니까 이제 거리가 같지 않잖아. 거리가 같지 않잖아. 이때는 엄청 유명한 이것도 2000년 전 사람이야.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 노예였는데 이걸 증명하고 자유시민이 됐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알 건 없고. 아폴로니우스의 지금은 이 이름 몰라도 돼. 이거 외워서 뭐하게. 이거 안 해도 돼. 이거만 하면 돼. 원이 만들어진다. 1대1이면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지고 1대1이 아니면 원이 만들어진다. 이거를 그 문제를 통해서 일단 암기. 무조건 암기. 뒤에 나오니까 그때는 물어볼 거야. 이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수직 이등분선이라며. 수직 이등분선은 요거는 직선을 배우면 우리가 지금 1과는 평면 좌표고요. 2과가 직선이거든. 직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선을 이용해서 답을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